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시 인구가 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기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 시민들, 양주 우체국이 없어서 등기와 택배 등의 업무는 의정부와 동두천 우체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양주 우체국이 옥정에 준공을 완료했는데요.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양주시 옥정동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진 양주 우체국. 제 뒤로 보이는 이 우체국이 바로 지난 1월 준공을 완료한 양주 우체국입니다. 그동안 우체국이 없었던 양주 시민들에게는 이 우체국 개관으로 인해 좀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우체국은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지난 2014년 인구 20만을 넘었고 올해 3월 기준 25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택배와 등기 업무를 할 수 있는 우체국은 없습니다. 그동안 양주, 백석, 장흥면 주민들은 의정부 우체국을, 덕정, 은현면 주민들은 동두천 우체국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양주 시민들은 양주 우체국 개관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 관할 우체국이 없기 때문에 별정 우체국은 예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송된 택배나 등기 서비스는 별정 우체국에서 담당을 하지 않고 관할 우체국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별정 우체국이 있어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양주시는 우체국 개관을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3개월째 문을 열지 않자 조속한 개관을 위해 경인지방우정청을 찾아 양주 시민들의 불편함과 민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양쪽에 시가 있다 보니까는 의정부하고 그러니까 동천에 이렇게 지역을 해서 동천에 가까운 데는 동두천 우체국을 해서 하고 또 이제 의정부 가까운 데는 이제 의정부 우체국에서 했는데 지금 이제 시민들이 일단 우리도 지금 한 25만 정도 시민 숫자가 되니까는 많은 이제 그런 불편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인지방우정청에서는 내부 인력 배치 등의 이유로 늦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잘 알고 있다며 빠른 개국을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땅에서 안반도 나오고 그래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전체적인 일정이 조금 차질이 생겼고 그에 따라서 이제 5월 22일 날 제가 차츰 최대한 당겨보고자 한 게 이제 5월 22일 날 일부라도 좀 열어서 양주 시민의 불편함을 좀 해소하자 해가지고. 양주 우체국은 다음 달 22일 1단계로 우편 접수와 금융 등 창구 업무를 시작하고 2단계로 9월 중 우편물 배달과 교부 등의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어진 지 5개월여 만에 업무를 시작하는 양주 우체국. 하지만 본격적인 업무는 9월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동두천시의회가 지난 11일 북부 공공의료원을 동두천에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동두천에는 1000여 개가 넘는 병상 규모의 재생병원 건물이 모두 완공돼 경기 북부 공공의료원이 들어설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며 신속한 공공의료원 설치의 최적 입지는 동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정 비전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인 만큼 기회가 없던 동두천에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지리적으로도 동두천은 경기 동북부 권역의 한가운데에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도 최적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천군의회가 지난 11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연천군의회는 경기 북부는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곳임에도 낙후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을 촉구한다고 결의문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경기도 등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말다툼이 주먹다짐으로까지 번져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자 정당 방위를 주장하지만 쌍방 과실 또 쌍방 폭행으로 귀결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정당 방위 또 어떤 경우에는 쌍방 폭행으로 판단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철성 변호사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최근에 화제가 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말다툼 끝에 서로 주먹을 휘두른 택시 기사와 손님이 이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는데 택시 기사에게만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동일 사건에서 이렇게 다른 죄가 적용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밤에 손님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타 요금을 계산하였는데 운전기사가 손님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시비가 붙었는데요. 손님이 화가 나 손으로 운전기사의 뒷목과 귀를 때렸고 이에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난 운전기사는 주먹으로 손님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눈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 이르러 합의하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인 관계로 손님에게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해죄로 기소된 운전기사는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각자 자신은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할 듯한데 그 주장이 인정되려면 충족돼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방위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해 반격을 가할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툼의 경위, 반항의 정도, 방법을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외관상 쌍방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당사자 일방만 공격하고 상대방은 방어 차원의 공격만 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행 당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방어 차원의 소극적 대응만 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선제 공격하는 가해자의 손이나 팔을 뿌리치거나 앉는 자세, 신체 부위를 잡는 등 소극적인 저항이 그러합니다. 네, 폭행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만일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은 엄격히 판단되므로 실무에서는 솔직히 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주먹을 휘두르지 않아야 하고 방어를 위한 행동이어야지 적극적 공격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대가 폭행을 멈췄음에도 계속해서 때리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나 공격받는 상황에서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켜가며 자신을 방어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선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고 당시 사건을 명백하게 입증할 자료, 예컨대 CCTV 화면이라던가 목격자의 진술을 꼼꼼히 수집하여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경기도가 전세 피해로 인한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하고 결과가 6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대상은 도민 중 전세 피해로 긴급 주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도내 긴급 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하는 경우인데요.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 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으면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아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재생병원을 경기도 의료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정식 제안했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지난 11일 대순진리회 여주본부 도장에서 윤은도 대진대학교 이사장을 만나 재생병원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박형덕 시장과 대진대 측은 재생병원을 경기도 의료원 사용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기관은 대진대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가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 발전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는 지역의 대표 관광 자원인 소요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에는 소요산 유원지 주변 60만 제곱미터에 대한 여건 분석과 사업 시 문제점, 잠재 자원 등 심층 분석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동두천시는 용역을 통해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예상 관광객 수요를 예측해 지역 경제 활성화 근거로 삼을 방침인데요. 용역은 오는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포천시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대중선호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포천시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와 기업 등 118곳이 참가했는데요.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지, 축제 등을 홍보하고 각종 체험 이벤트 등을 진행했습니다. 포천시 홍보관은 올해 경기 관광 대표 축제로 선정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중심으로 산정호수와 포천 아트밸리, 포천 한탄강 등 대표 관광지를 홍보했습니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참관객의 호응을 얻어 대중선호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0일 의정부시의회에서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04차 정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정례회에는 김영식 회장을 비롯한 경기 북부 시군의장들이 참석했고 회의에 앞서 도서관 시설 운영 현황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의정부시 미술음악도서관을 견학했습니다. 시설 견학 후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시의회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이후 정례의회에서는 차기 개최지 결정 등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